예, 안녕하세요. 뒤진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용인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 동아리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너무 반갑고, 감사한, 일이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해 개인적으로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학생들 소개를 먼저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 화면으로 보면 손유찬 학생 그리고 김지우 학생 그리고 이찬주 학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유찬 학생 먼저 인사 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용인 YMC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유찬입니다. 나이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지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YMC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중학교 4학년 김지우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찬주 학생. 네, 저도 용인 YMCA 청소년 동아리 평화울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찬주라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특히 또 이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지난 3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같이 동행할 것을 또 권유도 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또 팔레스타인에서 관심 갖고 또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해 참여를 직접 자기 용돈들을 내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팔레스타인과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해서 알게 됐고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찬주 학생, 김지우 학생, 이렇게 손효찬 학생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우선 처음에 어머니께서 좀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아신 지 좀 되셨고, 원래, 나무도 보내신 적이 몇 번 있으셔서 처음 어머니 통해서 알게 되어서 저도 나무를 한 그루 보내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순서대로 바로바로 해주시면 우리 지우 학생. 예. 네, 전 이번 동아리 활동 통해서 이 캠페인 알게 됐고, 이번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전부터 어딘가에 도움이 되는 기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해 알게 되고, 이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다 주셨는데요. 제가 동아리 소개를 먼저 또 좀 그러면 어떤 동아리길래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또 소개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지 어느 분이 한번 좀 여러분들 동아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동아리 이름은 평화울림 동아리이고요. 사회적, 세계적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동아리 회원들과 다양한 이슈들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가 아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소개받을 때 보니까 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아리는 다 중학생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중학생들로만? 네, 아, 동아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희 동아리 이름은 평화올림이에요. 평화올림, 울림이 있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반가워서, 학생들 소개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과,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계신 우리 김은정 선생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김은정 선생님 같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 YMCA 김은정 강사이고요. 오늘 평화올림 동아리 친구들하고 함께 이 자리에 했는데요. 작년에 평화올림에서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용인 YMCA 다른 동아리들도 함께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들려줄 이야기가 저도 궁금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동아리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온라인이나 뭐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찾아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올리브트 캠페인에 참여하시면서 그 전에 알았던 또는 혹시 몰랐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생각과 참여하시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바뀐 생각이 있다면 또는 궁금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유찬 학생부터 이렇게 유찬, 지후, 찬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편하게 또 이렇게 한번 또 말씀 주시고 또 좀 또 부족했다 싶으면 좀 더 이렇게 보충해서 또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예, 유찬 학생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페인 참여 전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그냥 분쟁 중이고 팔레스타인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한테 당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캠페인에 계속 참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조금이라도 맞서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계속 심으면서 땅을 지키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멋지고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음, 지혜 학생. 네, 저 원래는 팔레스타인을 들어만 보고 지도에도 있는지 잘 몰랐는데 지도에 다른 이름으로 나왔기도 하고 그 맞서는 모습이 좀 멋있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찬주 학생. 저는 올리브 나무 캠페인을 알기 전에 팔레스타인 전쟁을 이제 뉴스 기사로만 짤막짤막하게 봐서 정확히 잘 알지 못했는데 참여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고 피해도 생각보다 심하게 팔레스타인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올리브나무 캠페인과 팔레스타인을 좀 더 응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평화울림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또 참여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친구들한테도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한테도 팔레스타인과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다면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지 좀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좀 권유를 한다 했을 때 어떤 말씀으로 좀 권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왜 했으면 좋겠다든가, 혹시 여러분들 이제 모금 캠페인들 여러분들 아마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년도 그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그 스스로가 모임과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많이 그 상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한 분이 그 올해년도에 그 용인 지역의 평화올림이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용인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준비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올해 팔레스타인 올리브 트리 캠페인 관련해서 여기 용인 YMCA가 있는 건물 앞쪽에서부터 캠페인을 좀 참여를 바라는 캠페인을 좀 해보려고 계획 중인데 이제 팔레스타인에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을 하는 짤막한 코너와 그리고 올리브 트리를 이제 팔레스타인에 보냈을 때 팔레스타인에 도움이 되는 점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올리브 나무가 필요한 이유 등을 이제 설명하면서 금액은 3,000원 이상 정도씩 해서 모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캠페인을 하는 대상은 일반 청소년 다른 친구들한테만 하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그 올리브트 캠페인을 소개하고 참여를 이렇게 또 권유하게도 됩니까?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다 포함해서 예.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아마 그 팔레스타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뭐 모르긴 모릅니다만 아마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팔레스타인 이슈를 다루는 친구들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솔직히 그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직접 이렇게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나무를 모으지 않습니까? 한 그루당 3만 원씩 이렇게 나무를 모으는데, 목표를 혹시 잡은 게 있어요? 네, 잡아놓긴 했는데 우선 예, 처음에는 23그루, 20그루 예. 정도로 그 사이로 잡아놓긴 했어요. 왜 23그루로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23그루가 이제 예, 내년에 2023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따와서 23그루로 처음에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기대양에 못 미친다 하면 20그루 정도까지로 아, 하기로 했어요. 예. 다른 우리 유찬이나 지우 학생도 같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어떻게 우리 다른 분들 생각에는 목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일단 최대한 노력해 봐야죠. 음. 친구들한테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이나 올리브 트리 캠페인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지우 학생이나,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 혹시 다른 두 분, 혹시 이렇게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 있다, 이런 게 있다, 같이 안 해볼래? 라고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셔요? 저는 올해 동생이 처음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예. 동생한테 조금 알려주고 같이 참여도 유도하는 거 한번 해봤었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예, 동생은 이제 설명 듣고 예, 참여 같이 해보고 싶다고 용돈 조금씩 나눠서 같이 참여도 어, 해봤었어요. 무진장 착한 동생을 두고 있네요. 우리 유찬 학생은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올리브 트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혹시 있으셔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긴 한데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제 알리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친구들과 이야기를 올리브트 캠페인과 관련해서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는 이게 글로벌한,
사회에 대한 시각과 또 의견과 이런 것들이 또 스스로가 만들어지고 판단이 또 이렇게 형성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그 향후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좀 가져봅니다. 혹시 그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나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야, 이 얘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셨어요? 음, 밤 9시에 이렇게 그 모여서 뭔가 작당을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을 텐데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서 어떻게 올리브나무 캠페인이 알려져서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또 저 올리브 캠페인이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뭐 다른 분 또 있으면 같이 모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유찬 씨. 이스라엘은 왜 계속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계속 태우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궁금합니다. 아, 왜 불태우는지. 예, 그러면 그 유찬 씨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게 올리브 나무를 없애니까, 심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사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다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서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경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종교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 의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소위 그 가나안 땅, 약속한 땅, 이러한 명제가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3,000년의 역사 속에서 과거 2,0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그 UNA에서 건국이 되게 되고 그 건국이 될 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5% 땅의 5% 정도의 그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엔이 그 47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할해서 땅을 분할해서 각자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권고안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57%의 땅을 주고요. 팔레스타인에게는 43%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예를 들자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점령을 해서 통치하면서 해방이 되어졌을 때 유엔이 예를 들자면 3분의 2는 일본이 그 통치를 하고 일본 땅으로 하고 3분의 1을 한국 땅으로 하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이스라엘은 48년도에 건국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머지 그 땅도 본인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점령권 불법 점령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령지 하에 본인 그 자국의 그 국민들을 이주를 시켜서 점령촌을 만드는 건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불법인데 지금 한 68만 명, 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점령촌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촌이라고 하니까 뭐 한 10명, 100명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크게는 2만 명 이상의 그 도시형 그 점령촌도 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작은 아파트, 6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6가족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동네 한복판에 에, 아파트를 짓고 그 살아가는 점령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총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령촌을 통해서 영토를 그 점령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어떤 형태로든 점령해서 뺏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50년도에 48년도 건국하고 나서 50년도에 이스라엘이 어떤 법을 만드냐면 부재자 재산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부재자 재산법은 3년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3년 이상 땅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국유화를 시킵니다. 그 여러분들 상상이 그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는 이제 식민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안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할아버님들이나 이렇게 식민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런 게 참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군인들을 앞세워서 한국 농촌들 그때 당시에 대다수가 농촌 인구가 90% 이상이 됐으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주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간주하고 일본 땅으로 국유화시킨다. 그리고 국유화시킨 땅을 일본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일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령촌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그 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군사적 정령지로서 이게 군사적 요충지에 이제 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사적 요충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볼 수 있는 지도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 땅의 그 720km에 달하는 분리장벽을 혹시 분리장벽 사진을 보신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분리장벽이 콘크리트 벽으로 8m에서 9m 높이로 그리고 그 벽의 그 양면의 바닥에 1m씩 양쪽에 1m씩 땅 밑에 그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땅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게 720km의 땅을 이렇게 분리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리장벽을 세우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분리장벽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종차별 장벽이라 하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을 위한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분리장벽을 세우면 우리 땅에다가 분리장벽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져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때 마을과 마을을 관통하거나 마을과 마을을 분절을 시킵니다. 그걸로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분리장벽이 의해서 옆에 갑자기 우리 마을 앞으로 분리장벽이 지나가면 그 분리장벽 건너편에 있는 농지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한 300여 개에 달하는 이런 그 작은 규모부터 대규모의 도시형 점령촌 이런 한 300여 개에 달하는 점령촌과 점령촌을 연결하는 도로 그걸 관통도로라고 하는데요. 도로를 그 건설하면서 그 도로는 점령촌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게 지금 다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령촌과 점령촌을 연결하는 관통도로에 의해서 우리 집 앞에 보통 보면 옛날 우리 시골 생각해 보면 집 앞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렇기도 하잖아요. 좀 한 10분 내에 걸어가면 이렇게 논도 있고 밭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관통도로가 이렇게 그 휴전선처럼 우리 DMZ에 있는 휴전선처럼 지나가면 옆에
눈 뜨고 볼 수 있는 농지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려면 전용도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전용도로를 통과하는 이게 그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스라엘에서 거기에도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를 열어주고 닫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군인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열어줄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 정념총과 분리장벽과 관통도로와 군사기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고 현재 실제로 서한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90%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땅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82% 정도 서한 지역의 그러니까 서한 지역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한 지역의 82%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일적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뭘 집을 짓는다든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뭘 한다 하면 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거나 뭐를 하려고 하면 일본 총독부에 가서 허가를 받는 거와 동일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 서안 지역에서 이게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게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밀어내는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연배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률이 뭐 대학을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 60% 이상, 60% 정도가 실업의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리브나무를 어떻게 상태로든 심어야 돼요. 근데 올리브나무를 심으려면 불법 전용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군인들이 총을 쏘거나 불을 지르거나 올리브 나무를 불태우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캐거나 아니면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이렇게 부러뜨리거나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같이 올리브 나무 심을 때도 같이 가서 심어주고 또 올리브 나무 딸 때도 같이 가서 따주고 이런 그 캠페인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의 땅을 지키는 의미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그 농가 소득의 60%,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농민의 60%는 농가 소득 경제 활동을 올리브 농사를 지은 것으로 영위를 합니다. 경제 활동을.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키워서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유를 만든다든가 올리브 비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올리브 나무를 통한 뭐 이렇게 목공예 제품을 판다든가 뭐 이런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올리브 농사를 못 지으면 이런 생계 수단을 빼앗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땅을 지키는 의미가 있고 생계 수단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서 이러한 그 분쟁 갈등 지역에서 먹고 살기 힘들 때 누가 그 가정 생활을 책임지냐면 남성이 거의 책임을 짓는 게 아니라 여성이 많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가정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뭐 요르단을 나간다든가 청년들이 이렇게 그 근처에 요르단을 나간다든가 해서 먹고 사는 거리를 이렇게 해결하거나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청년들이 청년들의 공동화, 청년들이 뭐라 할까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제강점 하에 그 선조들이 간도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땅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동일한 현상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그런 청년들과 여성이 자기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계 수단을 유지하는 거고 그 땅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활동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올리브 나무만을 심는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의 시작점 그리고 그런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좀 같이 갖게 하고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팔레스타인을 처음 방문하면서 이 캠페인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 대한 논의와 토론과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다가 실제로 적으로 이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그 팔레스타인 역사를 이렇게 좀 전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길지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또 다른 질문 또 주셔도 됩니다. 그,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와서 또 여기 뭐 이렇게 강의 듣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참, 어, 예. 다른 뭐 특별한 뭐 질문 없으십니까? 예. 네, 그러면, 예. 아, 유찬이 이해하려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올해년도 캠페인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또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꼭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겁니다. 그 캠페인을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별로 용인이 시작하는 그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평화활동 동아리가 평화활동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돼서 또 다른 지역에나 다른 지역에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지고 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청소년 동아리에서 또 이런 활동들이 같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올해 이제 그 마무리로 이제 그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올리브 캠페인은 좋은 것이요라고 좀 이렇게 참여를 권유하는 인사말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그 제 화면상에서는 지우 학생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해 본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우 학생부터 지우, 찬주, 유찬이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이 팔레스타인을 위한 올리브 나무 캠페인을 참여함으로써 많은 그 뿌듯함을 얻을 수 있으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리브 나무를 팔레스타인에 기부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또 뿌듯함을 많이 느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다들 생각이 있다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에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내년 정도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대면으로 용인에서도 한번 이렇게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그 주제로 같이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행사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할 때 많이 좀 도와서 저도 좀 도와서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3인데 이제 고3 이제 고등학생이 되네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더 이런 활동들이 어려워지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동아리가 남아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또 고등학생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이 캠페인으로 또 좀 만나서 관계 맺고 서로가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김원정 선생님, 혹시 마무리 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왜그 궁금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동아리 활동 중에 얘기 나왔던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좀 더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뭐 말씀을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렇게 또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또 저랑 같이 좀 어설프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준비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캠페인을 작년에 좀 어떻게 진행됐었고 하면서 좀 좋았던 점이나 뿌듯한 점, 그것도 추가로 조금 남겨주시면 혹시 올리브트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좀 참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찬이랑 찬주는 작년에 이제 좀 주도적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내용, 어떻게 캠페인을 좀 진행했었고 하는 과정 중에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던 점, 요 점은 굉장히 좋았다 했던 점 혹시 있나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우리 그 유찬이나 찬주 학생 중에 두 분 다 조금씩 말씀을 해볼까요? 네. 저는 작년에 했을 때는 좀 비교적 생각보다 작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옆에 있는 수지도서관 쪽이랑 해서 범위를 넓혀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또 어느 정도 자세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면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찬 학생, 저도 찬주와 같긴 한데,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음, 생각합니다. 예, 지우한테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조금 그래서 좀 염려했는데 평화올림은 특히 지우는 올해 처음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진 촬영을 우리 해볼까? 라든지 뭔가 이미지를 남길까? 라고 제가 제안을 하면 친구들이 굉장히 흔쾌히 사진도 찍어주고 뭐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지우는 이제 좀 또 사진 찍을 때 표정이 또 굉장히 좋고 이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혹시 홍보하는 방법 중에 좀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요번에 사진 찍고 이미지도 만들고 이런 과정 중에 어, 요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면 좋겠다 뭐 요런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요? 그, 막, 어,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지금은 없긴 한데, 좀 생각해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하진 않았어요? 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용인 YMCA와 또 고양 YMC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촬영한 사진과 이미지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 지우의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밝은 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 학생이 그 올리브트리 뭐랄까요? 그 글꼴을 만든 혹시 친구신가요? 네, 유찬이가 그 예. 손수 이렇게 그림을 아, 그려줬어요. 네. 유찬 학생이, 네네. 그 사진 밑에 이렇게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 이렇게 그 쓴 거, 네, 맞습니다. 야, 저희 로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하다. 제주들이, 예, 많습니다. 저는 이게 그 사진하고 뭐냐, 올리브트리 캠페인 이게 글꼴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금할 수 있는, 나무를 모을 수 있는 재능과 자질이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그 또 다음에 그때는 좀 이렇게 밝은 대낮에 좀 만나서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유찬이, 지호, 찬주 너무 고맙고요. 그 여러분들 올해 캠페인을 해가면서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어른들, 시민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배움들을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내년에 또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